거꾸로 수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을 쉽게 설명하는 돌티처입니다. 이 영상은 5학년 1학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의 개념편 강의입니다. 오늘은 도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복습한 다음 다각형의 둘레, 다각형의 넓이 순으로 수업해 볼게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도형 관련 개념들을 복습해 봅시다. 우선 선분이란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말합니다. 반직선은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뻗은 곧은 선이죠. 직선은 양쪽으로 뻗은 곧은 선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오직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다각형 중에서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때 도형을 구성하는 각각의 선분들은 변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변은 항상 선분인가요? 아니에요. 각처럼 반직선이 변이 되는 도형도 있답니다. 다만 다각형에서는 모든 변이 선분이죠. 세 변 중에 높이를 재기 위한 기준이 되는 변을 정해야 하는데 그런 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은 어느 변이든 밑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여기서 파란 변을 밑변으로 삼으면 이렇게 높이가 정해지고 노란 변을 밑변으로 삼으면 이렇게 높이가 정해지죠. 빨간 변을 밑변으로 삼으면 높이는 이렇게 되고요. 오호이! 삼각형의 높이란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군요. 정확해요. 사각형은 다각형 중에서도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각형 중에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다른 한 쌍까지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되고 여기서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 네 각의 크기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되죠.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네 각의 크기도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고요. 사각형도 높이를 구하려면 밑변부터 정해야 해요. 사다리꼴의 경우 평행하는 한 쌍의 변이 밑변이 될 수 있어요. 또 밑변 중에 위에 있는 변을 윗변, 아래에 있는 변을 아랫변이라고 부르죠. 두 밑변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돼요. 선생님, 평행하지 않은 변들을 밑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마주보는 변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게 돼서 높이를 정할 수가 없단다. 하지만 평행사변형은 다르죠. 이렇게도 평행하고 이렇게도 평행하기 때문에 두 쌍 중 한 쌍을 골라 밑변으로 삼으면 돼요. 파란색을 고르면 이렇게 높이, 노란색을 고르면 이렇게 높이가 되고요. 밑변 사이의 최단거리가 높이가 됩니다. 직사각형의 경우 밑변과 높이보다는 가로, 세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로 변의 길이가 높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따로 높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둘레란 평면 도형의 테두리를 한 바퀴 돈 길이를 뜻해요. 여기 있는 삼각형의 경우 테두리를 한 바퀴 돌려면 7cm, 3cm, 7cm 한 바퀴 돌았죠? 둘레가 17cm가 되네요. 사다리꼴은 네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해서 21cm가 되고요. 이번엔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봅시다. 정다각형이란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말해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죠? 정삼각형은 변이 3개니까 한 변의 길이에 3을 곱하면 둘레가 나와요. 정사각형은 변이 4개니까 한 변의 길이에 4를 곱하면 둘레, 정오각형은 한 변의 길이에 5 곱하면 둘레, 정육각형은 한 변의 길이에 6을 곱하면 둘레가 나오죠. 정다각형은 한 변의 길이에 변의 개수를 곱해주면 둘레가 나와요. 직사각형의 경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더해서 2를 곱해주면 둘레가 나오겠죠? 평행사변형도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이웃한 변의 길이를 더해 2배를 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둘레가 나와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니 한 변의 길이에 4를 곱해 둘레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풀어보실래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십각형의 둘레는 2cm를 10번 지나면 한 바퀴니까 20cm가 되겠네요. 4cm 더하기 2.5cm는 6.5cm.
6.5cm가 2개니까 13cm. 3cm 4개, 12cm. 단위란 기준이 되는 한 조각을 뜻합니다. 길이의 단위로는 1cm가 있죠. 필통에 자가 있으면 꺼내보세요. 자에서 0과 1 사이의 길이, 딱 그만큼을 1cm라고 하기로 약속하고 1cm가 몇 개인지로 구체적인 사물의 길이를 표현하죠. 오늘은 길이가 아닌 넓이의 단위를 배웁니다. 선의 세개를 지나 면의 세개로 가는 거죠. 우리는 한 편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기준이 되는 한 조각, 즉 단위로 삼을 텐데요. 이 단위는 센티미터의 오른쪽 위에 작게 2를 써서 나타내요. 그리고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제곱이란 같은 수를 2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길이의 단위인 센티미터를 2번 곱하면 넓이의 단위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가로 길이 4cm, 세로 길이 3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가 이 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로 넓이를 표현하면 되겠죠. 가로로 4개씩 총 3줄 들어가네요. 1제곱센티미터가 4 곱하기 3개 있네요.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해줘도 넓이가 나옵니다. 4, 3, 12.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는 제곱센티미터. 한 편이 2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가로로 1제곱센티미터 2개 들어가고 그게 총 2줄. 1제곱센티미터가 2 곱하기 2개 있으니 넓이는 4제곱센티미터. 한 편의 길이와 한 편의 길이를 곱해줘도 넓이가 나오죠. 4제곱센티미터.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한 쌍이 밑변이면 두 밑변 사이의 거리가 높이. 이렇게 밑변을 삼아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가 높이. 이렇게 밑변을 삼았다고 합시다. 두 밑변에 수직인 가상의 선을 따라 도형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노란 부분을 오른쪽에 갖다 붙이기.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됐네요. 이번엔 이렇게 밑변입니다. 두 밑변에 수직인 가상의 선을 따라 오리기. 분리됐고 아래에 갖다 붙이니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었네요. 이렇게 모든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평행사변형의 밑변 길이와 같고 세로 길이는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죠.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면 되겠네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삼각형도 밑변과 높이가 있죠. 똑같은 삼각형을 복제해서 붙이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된답니다. 이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 넓이의 반이 삼각형의 넓이일 테고요. 즉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삼각형 넓이가 됩니다. 이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처럼 넓이를 구하셔도 되지만 여기선 대각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름모 바깥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요. 4등분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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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넓이가 같겠죠? 즉 마름모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반일 거예요.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 세로 길이는 마름모의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아요.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 한 대각선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길이 나누기 2.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사다리꼴도 삼각형처럼 복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복제해서 이렇게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되거든요. 이때 평행사변형의 밑변 길이는 사다리꼴의 아랫변과 윗변을 더한 값이고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사다리꼴의 높이와 같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에 곱하기 높이를 하면 평행사변형 넓이, 거기에 나누기 2까지 해줘야 사다리꼴 넓이가 되네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엔 복제하지 않고 딱 높이의 중앙 부분을 자를게요. 분리됐고 노란 부분을 옆으로 가져다 붙이면 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높이의 반을 곱해주면 끝! 결국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와 다를 바가 없긴 하네요. 문제 풀어볼까요? 사다리꼴 문제. 혹시
복제를 상상하셨나요? 2 더하기 4는 6, 6에 4 곱하면 24, 나누기 2 하면 12, 답은 12제곱센티미터. 평행사변형 문제 4 곱하기 2.5는 10, 10제곱센티미터. 마름모 문제 이렇게 직사각형이 떠오르시나요? 4 곱하기 9 나누기 2는 1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단원의 개념편 강의를 마칩니다. 이해할 내용도 외울 내용도 많은 단원이 아닌가 싶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